목동교회 가족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4단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순간이네요. 맞아요. 그 하늘 정원사 엄마의 52주 여정, 벌써 저희가 20주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시간이 진짜 빠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의 내면을 아주 정성껏 가꾸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세상과 나누는 방법, 즉 사회성을 길러줄 차례가 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4단계, 사회성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주제인데요. 네. 바로 유용한 아이로 키우기입니다. 세자녀 지도법 20가지 원칙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 유용한 아이.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좀 현실적인 부모님들의 마음, 그 바쁜 엄마 아빠들을 대변해서 반론을 먼저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오, 좋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죠. 저녁 시간이고 부엌에서 막 정신없이 바쁜데 갑자기 7살짜리 애가 다가오더니 막 젖은 손으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제가 진짜 아끼는 접시를 덥석 집어드는 거예요. 아우, 벌써부터 막 불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순간 쨍그랑 하고 접시가 산산조각이 나고 바닥은 완전 물바라가 되고. 아유, 멘붕이죠, 진짜. 그니까요. 이때 부모 머릿속을 스치는 본능은 딱 하나거든요. 제발 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맞아요. 비켜, 내가 할게. 이렇게 네. 되죠. 네. 솔직히 저라도 당장 그렇게 소리칠 것 같고 또 애들한테 집안일 시키면 결국 너무 답답해서 부모가 다 뺏어서 하게 되잖아요. 효율성을 따지면 당연한 결과죠. 들 얼마나 바빠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지, 숙제해야지. 책상에 앉을 시간도 부족한데 굳이 그 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차라리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 소위 헬리콥터 육아가 대학 입시나 효율성 면에서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자료의 철학은 그 효율성의 함정을 아주 뼈 때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지적하나요? 이 문헌에서 제시하는 핵심 성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유용한 노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이기심에서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기심에서 구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집안일이 단순히 부모의 가사노동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책임감과 근면을 몸으로 배우는 가장 훌륭한 실물 교훈이자 이기심을 깨부수는 최고의 사회성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부모가 막 빨래도 다 해주고 밥도 다 떠먹여주고 그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모든 걸 희생하면 네네. 애도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중에 커서 남들도 돕고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싶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 다률의 아주 서늘한 경고입니다. 서늘한 경고라고요? 네, 부모가 아이의 일상적인 의무를 다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살민살이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요. 아이는 부모의 희생을 사랑으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당연한 권리요? 네,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이 나를 서비스하기 위해 돌아간다고 믿게 되는 거죠. 문헌은 이런 부모의 지나친 안일함이 도덕적으로 튼튼해야 할 아이들을 약골이나 난쟁이로 만든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도덕적 난쟁이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비유하자면 애가 혼자 깨야 하는 게임이 있는데 부모가 옆에서 막 치트키 써서 끝판왕까지 다 깨주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당장 방은 깨끗해졌을지 몰라도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립 근육은 하나도 발달하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죠. 듣고 보니까 주변에 떠오르는 현상들이 있어요. 다 큰 성인인데도 독립적으로 결정 못 내리고 직장 문제까지 부모가 개입하는 그런 캥거루족 같은 거요. 맞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고생하면서 자립심을 배운 아이가 부모 재산이나 도움만 의지하고 자란 아이보다 실생활에 훨씬 적합하고요. 또 부모에 대한 의무감도 더 강하게 느낀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네요. 모든 걸 다 해준 부모가 나중에 가장 외면받기 쉽다니. 그럼 이론은 완벽히 이해가 됐어요. 부모가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시점에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한 그 끔찍한 부엌 참사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엄마의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부엌 바닥이 물바다가 된 그 상황이요.
보세요. 우리 목동교회 청취자 한 분의 사연이기도 한데요. 아이가 돕겠다고 나섰다가 아끼는 그릇을 깨고 물바다를 만들었을 때 화를 꾹 참고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신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네, 놀랍게도 이 문헌에 정확히 그 부엌 딜레마에 대한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진짜요? 옛날에도 그렇게는 애들이 있었나 보네요. 사람 사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여기서 문헌이 제안하는 핵심 원칙은 이겁니다. 아이가 첫 시도에서 서투르고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로 꾸짖거나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물러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바닥은 다 난장판인데. 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순간 화를 내고 물러나게 해버리면 아이 마음속에 막 피어나기 시작한 배우고자 하는 흥미나 열성이 그 즉시 얼어붙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꺾여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과물의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돕고자 하는 동기 자체를 칭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 물바다 앞에서 명랑하고 희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명랑하게요? 뭐라고요? 네, 네가 저지른 실수를 염려하지 말라. 넌 아직 배우는 중이야. 이렇게요. 와, 넌 아직 배우는 중이야. 이 말이 주는 안도감이 대박이네요. 실패가 아니라 학습 과정으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그 격려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사실 어른들도 직장에서 신입 때 실수했는데 상사가 야, 넌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다 뺏어가면 다신 그 일 하기 싫어지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물며 세상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서투른 시도를 견뎌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부모의 도 닦는 수양 과정 같지만 인내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연령별로 도대체 어떤 집안일을 맡겨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한 게 양말 짝지어 개거나 식탁 닦는 게 도덕성에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막 수학적, 과학적, 지적 사고력 발달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지능 발달 원하면 그냥 방에서 수학 문제집 푸는 게 낫지 않나요? 약간 비약 같아서요. 얼핏 들으면 좀 비약 같죠. 하지만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결합이 지력을 극대화한다는 이 핵심 논리를 연령별로 뜯어보면요. 현대 뇌과학이랑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오, 진짜요? 그럼 유학이나 초등 저학년 애들한테는 어떤 집안일이 두뇌 발달에 좋은가요? 아까 말씀하신 양말 장맞추기를 예로 들어보죠. 수십 켤레 양말 더미에서 같은 색깔, 같은 무늬를 찾아서 분류하고 제자리에 정돈하는 활동이요. 네네. 귀찮은 집안일이죠. 어른 눈엔 그렇지만 아이의 뇌 안에서는 이게 수학적 분류 개념과 집합의 기초를 다지는 엄청난 과정입니다. 아, 분류 작업이요? 네.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못 찾는다는 걸 몸으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과학적 사고력의 첫걸음이거든요. 세상에. 양말 개기가 수학의 벤 다이어그램이랑 과학의 인과관계로 연결된다니 손으로 만지면서 하니까 뇌신경망에 훨씬 촘촘하게 연결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애가 좀 더 커서 고학년이 되면 어떨까요? 자료에서는 요리와 밭 가꾸기, 즉 농업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요리와 농사요? 요즘 애들 코딩하고 드론 날리는데 약간 너무 아날로그 아닌가요? 오히려 그 아날로그가 핵심입니다. 문헌은 요리를 가리켜서 화학적 지식과 절차를 배우는 가장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명시해요. 아, 요리가 화학이군요. 네. 밀가루가 물을 만나고 열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는 걸 관찰하고 또 정해진 계량과 순서를 지켜야 맛이 나는 과정이 완벽한 과학 실험이자 알고리즘 훈련인 거죠. 듣고 보니 진짜 코딩 순서도랑 비슷하네요. 그럼 밭 가꾸기는요? 밭 가꾸기는 생명의 법칙과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도덕적, 과학적 훈련의 최고봉입니다. 씨앗을 심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걸 보는 거죠. 아, 흙을 만지는 거? 네, 여기서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1년 내내 아이들을 책상에만 앉혀놓고 끊임없이 공부만 시키는 건 오히려 지성을 쇠약해 하고 사색에 대한 애착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와, 책상에만 앉혀보는 게 지성을 쇠약하게 만든다고요?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한국 부모님들 보통 우리 애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머리만 쓰고 몸을 쓰지 않으면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력이나 지혜가 비어버린다는 겁니다. 야, 유용한 노동이 두뇌 발달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마스터키였네요. 맞습니다. 네, 자 머리로는 이제 완벽하게 설득이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근하고 피곤한데 애가 수건 하나를 10분째 삐뚤삐뚤 개고 있으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 현실적인 고충 정말 100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의 하이라이트로 이 흔들리는 부모님들 마음을 꽉 잡아줄 파워 메시지, 그 감동적인 통찰을 우리가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이와 함께 수건을 계기로 마음 먹으셨다면요. 혼자 후딱 해치울 때보다 시간이 2배, 3배로 걸릴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속 터지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단중히 수건을 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아름다운 품성을 하나하나 빚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품성을 빚고 있는 중이다. 네, 아이의 그 서툰 손길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 인내가 훗날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의 훌륭하고 유용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와, 수건 개는 시간이 품성을 건축하는 위대한 시간이네요. 마음이 정말 뭉클해집니다. 자,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번 주 실천 미션을 하나 드려야겠죠? 네, 지식을 바로 삶에 적용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미있는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에게 가정 내 공식 직함을 하나씩 임명해 주는 겁니다. 공식 직하며 그냥 청소해가 아니라 타이틀을 주는 거군요. 네네. 예를 들면 거실 실내화 정리 담당관, 아니면 저녁 식탁 수저 세팅 요원, 이렇게 약간 거창하게요. 오, 아이들 소속감 자극하는데 최고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온 가족의 진심으로 막 박수 쳐주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요원 덕분에 밥 잘 먹네 하고요. 자신이 가정이라는 조직의 핵심 인재라고 느끼는 경험. 그게 바로 이타심의 출발점이죠. 저도 당장 오늘 저희 집 애한테 분리수거 총사령관 임명장 하나 써줘야겠어요. 자,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대화의 목표를 다시 한번 기도로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동교회 아이들의 손이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내는 이기적으로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이웃과 가족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유용한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넉넉한 기다림의 마음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 끝나고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아주 강렬한 도발적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문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통찰 말씀이시죠? 네, 보통 우리가 천국 하면 막 하얀 구름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그런 무의도식하는 곳으로 상상하잖아요. 네, 약간 럭셔리한 휴양지처럼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흥미있는 활동과 창조적 노동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고 심지어 천사들도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대접만 받는 게 최고로 행복한 거라고 가르치며 키운다면, 그럼 나중에 큰일 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훗날 끊임없는 활동과 봉사로 가득 찬 그 하늘의 기쁨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적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무서운 질문이네요. 대접만 받던 아이들에겐 천국의 활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꼭 참고 아이에게 맡기는 그 작은 집안일 하나가 사실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가장 완벽한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아이는 어떤 유용한 노동으로 세상을 돕는 연습을 했나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유용한 노동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